이번 시간에는 이모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일주는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소심한 알부자 또는 뭐 농마동양의 짠돌이 일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일주에 대해서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는 거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간략하게 표현하면 일단 소심한 알부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큰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뜰하게 해서 잘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아쉬움 없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또 농마동양,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마동양이라는 건 항상, 녹은, 이 관직, 그 직위를 말해요, 직위. 그 다음에 말하는 건 재성, 돈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는 수준이 중간 이상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큰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짠돌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속하는 건데,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중상계급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일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이모일주를 굉장히 괜찮은 일주로 그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모일주가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알아보면은 이모일주를 이제 모든 일주가 항상 제가 이 순서로 이제 해야 빠지는 게 없이 골고루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먼저 물상론 1번, 물상론, 두 번째 일간과 일지의 관계, 세 번째 일지십신, 네 번째 포태법, 다섯 번째 신살, 여섯 번째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 순서로 이걸 살펴야 됩니다. 먼저 물상론적으로 이모일주를 한번 살펴보면, 이모일주는 임수가 있고 오화가 있는데 임수는 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강이죠. 큰 강 또는 호수, 뭐 바다 이런 거요. 그게 옆에 있는 뭐 물상적으로 동물로 치면 말이죠. 그러니까 강가에 메어져 있는 말. 뭐 이런 것도 되고 호수에 이게 이제 호수기 때문에 호수에 뜬 달 뭐 이런 표현도 되고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죠. 또는 뭐 바다에 떠 있는 달 뭐 이런 거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휘황찬란하게 호수를 비추고 있는 그런 물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낭만적인 사람이고 그런 특징을 가지죠. 또 강가의 말이라는 자체도 우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기도 하고 사람이 평화롭기도 이모일주 자체가 평화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호수의 달이라든가 강가의 말이라든가 이런 게 평화롭고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낭만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일단 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번째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일간과 일지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일간과 일지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유정하냐 무정하냐 이렇게 보면은 그 이모일주는 이거는 이제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거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모일주는 그 일주만으로 얘기하면은 그 굉장히 괜찮은 일주입니다. 이게 농마 동향의 일주라고도 하고 또 그거를 떠나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가 이모일주라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 지장간의 기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 본기와 정임합하기 때문에 정화랑 이렇게 암합을 해요. 재성과 암합하는 게 정제와 암합하기 때문에 이모일주의 남자라면 이 남자는 그 부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정임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자기 처 외에 다른 또 숨겨놓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 애인이 있고 첩이 있을지라도 그 처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좋다. 어, 또 잘 들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모일주의 남자는 그 처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러면서 처와의 관계도 되게 좋다는 거고 여자가 만약에 이모일주다 그러면은 굉장히 알뜰한 사람이죠.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남편을 잘 부양하는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는 그래서 그 현모의
현모의 모습을 보입니다. 현모. 현모의 이제 그 양처까지는 좀뭐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일단 현모입니다. 이 사람 현모가 양처죠. 그 현모 양처에서 양처에 해당이 되고 일단 현모는 뭐 여기서는 지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양처의 어떤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가 되는 거죠. 이모일주는. 그래서 배우자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다. 왜 그러냐? 일간과 일지의 관계만으로 보면은 여기 기토, 여기 오화가 일단 정림합하는 거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암합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성격적으로 유순합니다. 유순하고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온건한데 기토, 지장간 속에 기토가 있어서 이 기토가 이게 토극수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관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농마동양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장간을 우리가 마지막에 분석할 때 한 번 더 보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모일주는 성격도 굉장히 그 반듯하기도 하지만 그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정제와 암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알뜰하고 검소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모일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굉장히 사람이 소심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했을 때 이모일주는 기본적으로 그 물상적으로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한데 이제 그러한 속성들 때문에 그 어떤 그 이모일주의 하나의 그게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는 하죠. 근데 이 물상적인 특징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수성이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임수 일간만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죠. 과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그 뭐라고 하지 사교성도 좋고 나름 그렇지만 일지 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삐칙 바래는 거예요. 반해가지고 오화가 이제 정제이기 때문에 정제성이 드러나면서 이제 굉장히 소심하고 안절부절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속성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엄청나게 짠돌이고 엄청 구두쇠죠. 그렇지만 또 특별히 남의 거를 탐내고 그러지도 않아요. 내 거를 소중히 하는 사람. 이런 특징을 이모일주가 이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일지십신의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은 일지십신이 정제죠. 이모일준 일간이 양간 임수니까 양간이라서 이게 임수가 양간이니까 이제 이 오화를 보면은 이제 수국화 이렇게 해서 이게 정제예요. 일지가 정제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게 이제 일지의 정제 그러니까 내 처가 있는 자리에 나의 본처가 있기 때문에 그 처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일지 정제가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 속에 또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여자도 괜찮아요.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일주에 속한다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제성이 이제 너무나 이게 정제성이 도드라지는 것 때문에 정제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성이거든요. 예민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모일주에서 정제가 잘 드러나는 그런 일주이기 때문에, 왜 잘 드러나느냐 하는 거는 여기 지장간 정화가 정림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제성이 잘 드러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예민하고 사람이, 그렇지만 일단 이 이모일주는 정제랑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항상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태법으로 보면은 그 임수는 그 신자진에서 삼합을 해요. 신자진에서 삼합하면 여기가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되니까 오화는 이 신자진 배열 속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하면 태지에 속하죠. 태지에 속하기 때문에 태지에 속하면 이 사람은 항상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이런 데 사주철두철미해요. 그것이 또 정제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제가 나오는 사람은 내 거를 소중히 하고 내 몸을 소중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염려증도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이나 준비성 같은 것들도 그런 쪽으로도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뭐 어디 MT를 가거나 놀러를 가거나 단체로 가면은 또는 뭐 해가 나올 때도 항상
혼자서 뭐 끙끙대고 준비하고 씻고 따듬고 이렇게 치장하느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사우나나 뭐 샤워 같은 걸 단체로 해가지고 이제 빨리 해야 될 때 보면 제일 마지막까지 씻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게 꼼꼼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꼼꼼치밀하고 내 것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너무나 철저히 알뜰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느려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뭐 어떤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손이 늦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대충대충을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 알뜰하게 챙기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체로 MT 같은 거 갔을 때 제일 준비를 마지막까지 늦게 나오는 애. 그렇게 하면 걔가 정제가 아닌가 살펴보면 대부분 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가 용신이거나 일지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포태법에서 태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태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정제랑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지에 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제를 암합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꼼꼼치밀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꼼꼼치밀성. 그게 드러나서 이제 행동이 약간 굼뜨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신살로 이모일주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다섯 번째로 신살을 살펴보면은, 이모일주는 신살로는 이제 도화살과 탕화살이 있습니다. 이게 오화가 이제 도화거든요. 도화살이라서, 한 데다가 이제 남자라면은 이게 이제 암합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색하는 사람이에요. 호색. 호색,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모일주는 이제 오화 자체가 탕화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가 어떤 약물 어떤 뭐 질환이 있어가지고 고질적인 어떤 그 고질병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이래가지고 약물 중독이라든가 그 외에 뭐 특별히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어떤 도화살과 탕화살의 영향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 그거랑은 조금 관계가 없지만은 이 이모일주는 이 오화가 이제 물상적으로 불이고 임수가 이제 그 밑에 임수 밑에 이렇게 오화가 불이 이렇게 떼니까 구조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주죠. 왜냐하면은 천간에 있는 임수는 아래로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격이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때문에 천지 교합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뭐 농마동양의 일주라고도 했지만은 이거 천지 합덕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천지 교류하고 천지가 합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일주로 보지만 일지에 오화가 불이 있고 천간에 임수 물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화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증발시킨다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건강적으로 이모일주에서 잘 나타나는 건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야노증이 있는 경우가 야노증 같은 게 그러니까 밤에 오줌 사는 아이들 같으면 아주 늦은 나이까지도 오줌을 사는 경우가 많고 어른인 경우는 뭐냐면 비뇨기 계통의 질환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 비뇨기나 생식기 관련되는 쪽에 질병이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주 전체 구조에서 화기가 더 강하다면 틀림없이 비뇨기 질환을 갖습니다. 비뇨기나 생식기. 그렇기 때문에, 뭐, 성병 같은 데도 잘 노출되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흠이죠. 그런 이모일주가 이제 대체로 이런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모일주가 갖는 어떤 직업적인 특징이 뭐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직업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 직장인이죠. 이 사람은 직장이나 공직이나 이제 이런 데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금융계통. 금융계통에 가거나 또 빛과 관련되는 거니까 뭐 문화 이런 것도 되고 전기 전자 이런 분야도 되고 통신도 됩니다. 오화는 말이기 때문에 역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식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통신 분야 이런 데 업종을 해도 되고 오화는 또 불이기 때문에 뭐 소방이나 불을 어떻게 다루는 업종 이런 업종에서도 이제 불이나 빛을 다루는 업종 이런 업종의 직업을 가지면 이제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자기 적성에도 잘 맞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모일주는 지장간에 이제 기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토는 정관에 해당되고 정화는 재성이죠, 정제. 그러니까 정임합해 가지고 있으니까 정제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제성이 암합해서 정제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고 또 정관도 있는데 정관성은 정제를 암합할 정제성 때문에 정관성은 의외로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관성이 나오죠. 왜 그러냐? 이 정임합도하지만 이 화가 화생토 해가지고 정관이 살아나는데 이거 원래 정관은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습토예요. 습토 모래흙이라고요. 모래흙이기 때문에 토국수를 잘 못해요.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잘 극하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관성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지장간 내부에서 화생토하기 때문에 정관성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재성에 해당되는 걸 마라고 해가지고 녹과 마, 그 녹마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일주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과 재, 이게 녹마가 동양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남자는 총각득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뭐 여자친구를 임신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녹마 동양 일주들은 대체로 남자가 녹마 동양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과 재성, 그러니까 자식과 여자가 같은 일주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잘 드러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제를 암합하고 있는 관계로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위치에 처한다. 이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재벌 같은 큰 부자가 되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 중상층, 중산층이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그 이상의 계급, 중간이나 상류 계급, 그 어떤 계급에 속하는 그러니까 괜찮은 일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모일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고서에서 이모일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 걸 보면은 인덕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덕이 중후하고 안색임이라 그러니까 미모가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얘기는 나머지는 뭐 고서에서 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이런 범주 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6개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일주를 해석해 보면은 항상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빠지는 것 없이 다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주를 해석할 때는 이 방법을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이모일주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모일주를 소심한 알부자라든가 녹마동양의 짠돌이라고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모일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